자, 이거는 이제 먼저 공지를 해야 되겠지만, 요거는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요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좋은 책이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공장의 부품처럼 사는 것을 세뇌당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세스 고딘이라고 아세요? 세스 고딘? 이분이 이제 21세기 최고의 마케터 중에 한 명이라는 분인데, 이 뭐 명예의 전당 뭐 이런 거에도 들어가시고, 한마디로 이제 뭐 마케터에서는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분이 쓴 책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처음부터 그냥 당신은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뭐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이렇게 딱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지금 직장이나 아니면 어떤 조직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실 때 그 안에서 나는 대체될 수가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래 나는 아쉽지만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당장 교체 가능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이분 책이 그 여러 가지가 되게 많거든요. 정말 뭐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도 뭐 와닿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가장 신기했던 건 뭐냐면,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했던 책은 이제 린치핀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15년 된 책이에요. 15년 된 책. 근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블로거나 뭐 유튜버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영상을 만들고 막 하는 분들은 제작이나 막 유통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본가이자 노동자이다. 그러니까 내가 뭘 만들 수도 있고 유통해서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니라 이제 자본가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당하지 않는다. 뭐 이런 약간 선견지명 같은 거 있죠.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인터넷과 노트북만 있으면은 생산수단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걸로 나만의 공장을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수년 전에 있었던 책이라면은 통찰력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 책 자체, 아까 제가 처음 질문 드렸던 그 내용이 요즘 해석해 보면요, 이게 또 무서운 게 AI 요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도 AI 전문가분들 모셔가지고 얘기해 보면은 이제 웬만한 직업들이 다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도 이미 이 책은 15년 전에 예견을 한 거죠. 왜냐?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대부분 다 대체돼 버리기 때문인 거죠. 이 린치핀이라는 게 이번에 새로 나왔거든요. 최신 개정판이어서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회사 생활에 약간 적응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일 싫은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가 좀 알아서 잘해. 알아서 잘하고 잘 실적 내봐. 라고 하면서 일을 툭 던져주는 게 있습니다. 그 대리 정도 되면요, 이제 슬슬 이제 그 팀장님이 일을 하나 줘요. 정대리, 네가 알아서 잘 기획안 짜가지고 한번 잘해봐. 라면서 이렇게 툭 던져줘.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요, 싫어요? 대부분 엄청 싫어. 엄청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우리는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 그냥 일을 주면 좋겠다. 나한테 그냥 A, B, C 하라고 그냥 일을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고민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죠.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차라리 좋지, 내가 뭔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뭔가 의견 제시하고 하면은 일만 많아진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인간은 되게 창의력이 있고 뭔가 이렇게 즐거움을 찾는 존재인데, 어느 순간 이런 걸 막 되게 싫어하게 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이제 많아지게 됐는데, 기계라는 게 생기면서 기계가 이제 사람의 일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체할 수 없는 일들도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기계가 하는 일에 사람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기계는 계속 반복 작업을 하니까 나도 옆에서 같이 반복 작업을 해주는 일들을 한 게 노동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시대 이후로 노동자라는 사람들은 공장에서 무언가 반복 작업을 하는데 기계가 하지 못하는 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출근해서 퇴근하고 매일 같은 일들을 하고 매달, 매년, 매 분기마다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런 그 회사라는 공장을 돌리고 있는 거죠. 사무직은 이제 컴퓨터나 종이로 공장을 돌리고 있는 것뿐이지 사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만들어준 장소가 뭐죠? 학교입니다. 학교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공장형 인간을 생산하는 장소였던 거예요. 이 책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원래 군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도 공장처럼 말을 착착착 들으면서 가야 되잖아요. 전진하라면 전진하고 후진하라면 후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군대잖아요. 그것처럼 학교라는 것도 사람이 말을 잘 듣고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좀 쉽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학교나 이런 데서 사람들을 찍어냅니다.
이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찍어내요. 근데 이 나라가 잘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용 경쟁을 들어가는데, 공장은 기본적으로 물건을 싸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라가 잘 사니까 이제 노동력이 비싸져요. 임금이 올라간단 말이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신발을 만들었는데 그 나이키가 이제는 동남아로 가가지고 신발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이 싼 데로 점점 이동을 합니다. 개발도상국으로 공장들이 옮겨가죠. 그러면서 살아남은 나라들은 고부가치 산업을 하면서 또 살아남았지만, 못한 나라들은 이제 잘 살다가 다시 막 이렇게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AI가 나와버리니까 진짜 큰일이 난 거예요. AI는 뭐죠? 인간을 대체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일들을 인간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AI가 나와버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인간이 대체되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챗 GPT를 쓰는데 한 해 한 해 진짜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지금도 기능이 계속 붙거든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아마 1, 2년만 지나도 웬만한 한 연봉 한 3, 4천만 원은 받는 그런 직원의 일을 할 것 같아요. 최소한. 그 정도는 될 것 같은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정도 하시는 거 있잖아요. 뭐든지 어디서든지 저는 뭐 잘하고 있는데요 정도로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고용 안정은 안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은 저비용으로 교체를 당하는데 AI보다 싼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부분 기계, 어떤 로봇으로 많이 대체가 될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그 린치핀이 이 톱니바퀴의 요 가운데 박혀 있는 거 있죠. 요걸 말합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축이죠, 축. 톱니바퀴를 갈아 낄 수는 있지만 요 축을 딱 빼는 순간 톱니바퀴가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갈아 낄 수 없는 요 린치핀이 되라는 게 이 책의 주제거든요. 그럼 린치핀이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가 있어. 엄청 많거든요. 책에 막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개만 좀 빼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불편함을 자초하라. 이게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지만 애매모호한 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장형 인간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매뉴얼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 9시에 출근해.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계를 돌려. 자, 그리고 점심 먹어. 그리고 1시부터 다시 해. 6시에 퇴근해. 이게 매뉴얼이죠. 자, 빨간 버튼 누르고 3분 있다가 파란 버튼 눌러. 이게 매뉴얼이란 말이에요. 공장형 인간은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매뉴얼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매뉴얼이 없으면 싫어해요. 자유롭게 뭐 해봐 하면 싫어. 우리는 그런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방식이 편한 거잖아요. 매뉴얼을 편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은 안정된 무언가를 되게 편해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린치핀이 되려면요, 불편한 거를 일부러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불편한 걸 일부러 해야 된다. 자,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지금 공장형 인간들은 불편한 거를 변화라고 생각해야 돼요. 변화는 불편함. 자, 그럼 내가 불편하게 살아야지, 회사에서 불편한 걸 해야지만 린치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모르겠어요. 자, 설명드려볼게요. 같은 멘트가 있어요. 이제 영업사원들이 보통 이제 누굴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A부터 Z까지 거의 이제 시나리오가 쫙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쭉 읊으면 아, 나는 영업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회사도 똑같아요.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루틴이 쭉쭉쭉쭉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대충 돌아가는 거야 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매뉴얼이 있는 분들 있죠.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차피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 굳이 뭐 신사업 뭐하러 해. 그냥 하던 거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으니까. 편하다라는 거는 변화하지 못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저항에 맞서 싸워야 된다. 라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거는 저도 많이 겪고 재테크 하시는 분들도 많이 겪는데, 기본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랑 비슷하니까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갑자기 생각을 바꿔 먹었어. 나 이제부터 뭐 부자가 될 거야. 나 갑자기 저축할 거야. 나 재테크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나 사업할 거야. 부업할 거야. 이러면은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튀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내가 달라지려고 마음 먹으면 주변 사람들이 야, 너 달라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좋게 얘기하면은 조언을 해주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는 거는 저항을 합니다. 왜? 내가 달라지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편한 사람으로 남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야, 너 그런 거 하지 마. 야,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 너 그런 거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야, 그냥 지금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주변에 저항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린치핀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항에 맞서 싸우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뭔가 내가 하려고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그거 봐라. 그거 안 될 거라고 했잖아. 그리고 오히려 어떤 분들은 내가 안 되기를 기대해. 그래서 내가 뭔가 조금 실패하거나 조금 무너지거나 뭔가 조금 답을 못 찾으면은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불편한 게 사라지는 거야. 아, 제가 잘 되면 내가 불편하잖아요. 근데 얘가 안 되니까 다시 편해졌어. 그러니까 다시 톱니바퀴로 돌아간 거죠. 기존 방식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공장형 인간의 사람들은 대단히 불편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 스스로 깨고 나오지 않으면은 나도 여전히 바뀔 수가 없다. 이 저항이라는 거는 인류 진화의 산물이죠, 사실. 왜냐면 내가 원시인들부터 생각해 보면 내가 있던 동굴을 떠나가지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 동굴에서 계속 머물러야 돼. 근데 이 동굴에 머무는 순간 주변에 있는 과일도 다 따먹었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동식물도 내가 다 사냥해서 잡아 먹었어. 그러면은 여기에 남아 있다고 해서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떠나야 되는 게 과거 원시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또 떠나가지고 새로운 곳에 정착할 때 뭐 누구는 또 죽고 누구는 다치고 부상을 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또 정착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좀 그만하자. 여기서 살면 안 돼요? 라는 생각을 계속 했겠죠. 왜냐면 나가서 죽느니 그냥 여기서 천천히 굶어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변화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인간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는 것에 능숙해야 이기게 된다.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려고 해봐야지 능숙할 수도 있는 거죠. 지려고 해봐야지 이길 수도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질까봐 이길 방법을 안 찾는 거죠. 넘어지는 게 두려워가지고 자전거를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면 한번 넘어져서 피나고 이러면 아프니까 그러면 나 안 할래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거꾸로 이기려면은 질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쁜 아이디어를 떠올려라. 이게 무슨 소릴까? 많은 분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무언가 지금 이 매뉴얼을 깨려고 할 때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 나는 지금 공장형 인간이기 때문에 창의력이라는 게 없어. 그냥 매일매일 루틴을 반복하는 게 좋지 창의적인 생각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못 하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저도 꽤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뭔가를 그 아이디어를 막 떠올리려고 할 때 샤워하거나 아니면 그 목욕탕에 있을 때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왜 이런 줄 아세요? 이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이게 딱 집에 가가지고 샤워하다가 잠깐만 이거 아닌가 하면서 생각이 딱 나요. 왜 그러냐? 제가 생각하는 그 추론은 뭐냐면 이 샤워를 보통 언제 합니까? 뭐 아침에 할 때도 있지만 자기 전에 하잖아요. 자려고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씻으면서 이제 하는 게 샤워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걸 생각한 거야. 그냥 하루 종일 이거를 생각하다가 안 떠오르는데 나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샤워하는 거 이제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온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거죠. 결국에 이런 거구나 라고 저는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이 책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려면은 수많은 나쁜 아이디어가 쌓여야 된다. 그러니까 지려고 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쁜 아이디어라도 막 계속 던져야 돼. 그래야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계속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보통 그냥 한 번에 딱 그냥 나오기 그런 거를 좀 원하다 보니까 아예 나쁜 아이디어가 나올 거를 처음부터 막아버리고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이 또 안 나는 것도 있는 거죠. 감정이라는 선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복잡한데 저도 읽어보면서 이거는 좋은 얘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찌 보면 이게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감정 노동이라는 거 아세요? 감정 노동? 보통 이제 서비스직이 감정 노동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감정 노동 힘들다고 많이들 생각하시죠. 그래가지고 저는 사람 상대하는 거 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매뉴얼대로 하는 사람이면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매뉴얼을 벗어나서 나만의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매뉴얼을 벗어난다는 게 무슨 말일까? 결국에 창의적인 거겠죠? 이 창의적으로 사는 사람이 린치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례가 나오는데 하얏트 호텔의 직원들이 있대요. 근데 이 직원들한테는 지금은 뭐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쓸 당시니까 그때 직원한테 재량을 좀 준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열어준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할인을 해준다든지 뭐 필요하면은 무슨 뭐 사우나를 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손님에게 무언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량을 좀 열어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직원들이
나름 고민을 하면서 이 상황에서는 이런 일들이 필요할 것 같아. 자, 재량이라는 건 매뉴얼이 아니에요. 너 스스로 잘 판단해가지고 최적의 서비스를 해라고 했더니, 그리고 당연히 교육도 했겠죠. 그랬더니 직원들이 알아서 적절하게 서비스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고객 만족도가 급등하기 시작하더라. 이게 돈을 할인해주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닌 거더라도 무언가 조금 뭐 여유를 주니까 직원들이 바로바로 대응도 되고, 그랬더니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고객 재방문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돈을 더 벌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감정을 담아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다. 감정 노동이라는 건. 그러니까 내가 감정 노동을 하기 싫다고 떠나는 게 아니고, 피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감정을 담아서 일을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감정을 담아서 무슨 일을 할지, 그 대상은 다양해요.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손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상사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심으로 감정을 담아서 그 사람한테 주면 사람은 받으면 주는 동물이기 때문에 돌려줄 것이다.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은 나는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죠. 회사원이라면은 직장에서 좋은 감정의 선물을 전달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일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즐거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일 수도 있고, 이건 뭐 다양하지만 중요한 거는 대체되지 못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없으면 아쉬운 거예요. 그 아쉬움의 가장 최고는 감정이라는 선물을 좋게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금전적 거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진심을 담아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언가를 제공하면은 그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기 시작한다. 필요로 하는 것을 진정으로 돕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감정을 잘 담아서 진심으로 대하면 그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고 진심으로 대해주겠죠. 그러면 나는 그 톱니바퀴의 가운데로 점점 가가지고 탁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 간에. 선물이라는 거를 주면 상대방은 나한테 뭔가를 줍니다. 근데 그게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상대방은 나한테 신뢰나 존경이라는 보상으로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젯블루의 사례도 막 나오고 하거든요. 이거 책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재량을 열어두고 이 직원들이 그 손님들한테 진심으로 막 다 하니까 이 손님들도 그걸 알아가지고 이왕이면 여길 써야지 라고 하면서 그 재방문, 재구매가 엄청나게 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사라든지 직장 동료들도 똑같겠죠. 이왕이면 내가 마음 가는 사람한테 한 번이라도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선물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예술적인 감동 같은 걸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통찰력을 전달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뭔가 남들이 좀 꺼리는데 내가 그냥 먼저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까 같이 어떤 좋은 감정을 잘 전달하면서 관계를 많이 갖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 주변 사람들한테 주면 줄수록 그 조직에서 나는 계속 중심부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나 본인이 뭐 옳다고 믿는 일, 이런 것들을 저항이 옵니다. 근데도 뚫고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린치핀이 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고, 불편한 감정이 분명히 드는 일들이 오히려 변화의 시작이니까 그런 것들 많이 하려고 하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진심으로 선물을 전하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다시 돌려주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린치핀이 되는 방법이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뭐 직장인 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결국에 나라는 존재의 가치는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죠. 대체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게 핵심인데, 그 차이가 뭘까라는 거를 아까 제가 말한 것들만 좀 봐도 충분히 좀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거 말고도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까지 관심 있으시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대신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에 관계가 많은 사람, 다른 사람들과 여러 가지로 많이 얽혀 있고 좋은 얽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린치핀이 되는 게 쉽지 않다고 책에도 나와요. 당연히 이 지름길이 없죠. 이 차이라는 거는 쌓아가는 것이지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계속 쌓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내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이 빠지면 늘 사람이 없는 거야. 이걸 늘 사람이 없으면 나는 못 빠집니다. 그럼 나는 계속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너 나가도 돼 라는 취급을 받는 순간 AI가 뭐예요? 그냥 다른 신입사원한테 대체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것이 대체되는 시대에서 살아남는 법,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부제가 붙어 있는데, 뭐 좋은 책인 것 같아. 진짜로 좋은 책이고, 뭐 워낙 뭐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제가 뭐 좋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지만, 어쨌든 요번에 한번 개정판이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스 고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천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하도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천재는 다른 사람이지 나는 천재가 아니라고 당연히 믿고 있는데 모두가 천재다. 이런 내용이 이 책에 나와요. 내 안에 창의력이 있고 내 안에 감정이 있고 내 안에 그런 진심들이 다 있는데 사람이 어느 순간에 공장의 부품처럼 나도 모르게 일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면 그걸 깨내서 끄집어내면 나도 천재가 된다라는 뭐 어떤 그런 철학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뇌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한번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